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감정이나 의도, 태도를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우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항상 말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감정이나 의도, 태도를 전달하는 모든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시선이나 몸의 자세, 심지어 침묵까지도 모두 이러한 그 행동이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할 때 언어적인 요소보다도 비언어적인 이러한 요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표정이 굳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다거나 불편하다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매우 깊이 연구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습니다. PPT에 보이는 것처럼 레이 버드휘슬과 엘버트 메러비언입니다. 먼저 소개할 학자는 레이 버드휘슬입니다. 이 학자는 키네식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키네식스란 무엇일까요? 키네식스란 몸의 움직임, 즉 몸짓과 제스처를 통해 의미가 전달되는 과정을 키네식스라고 합니다. 이 버드휘슬이라는 학자는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언어보다 몸짓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에도 일정한 규칙과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의 언어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학자는 엘버트 메러비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메러비언 법칙이라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학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감정 전달에서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즉 톤과 억양에는 30%, 그리고 표정과 몸짓은 55%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연구자입니다. 다만 이 법칙은요, 감정 표현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이 메르비언 법칙은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떤 표정과 태도로 말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말을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하면 정말 괜찮다는 의미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말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무표정으로
또는 짜증난 표정으로 말하면 상대방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전달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메러비언 법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히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업 내용이나 보고서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말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말은 7%밖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해석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서비스 상황이나 면접, 인간관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 표정이 무표정이거나 형식적이라면 고객은 진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맞추고 진심 어린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면 같은 말이라도 훨씬 더 신뢰를 줄 수 있겠죠. 면접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시선을 피하거나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이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러비언 법칙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당신의 말을 듣기보다는 당신의 태도를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학자는 에드워드 홀입니다. 이 에드워드 홀은요, 그 프로셈믹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사람 간의 거리와 공간 사용이 의사소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과의 거리와 낯선 사람과의 거리가 다르듯이 공간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학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학자는 폴 에크만입니다. 이 학자는 인간의 기본 감정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다 라는 연구를 함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학자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분노, 이러한 놀람과 같은 감정은 문화가 달라도 비슷한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미세 표정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숨기려는 감정도 아주 짧은 순간에 얼굴에 바로 드러난다는 점을 밝힌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버드 휘슬은 몸짓을, 키네식스라는 몸짓을 연구하고 메러비언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나타낸 학자. 그리고 홀은 거리와 공간을, 그리고 에크만은 표정과 감정을 연구한 학자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요소는요. 이렇게 첫 번째, 표정, 두 번째, 시선, 세 번째, 몸짓과 제스처, 네 번째, 자세, 그리고 다섯 번째, 공간과 거리, 그리고 여섯 번째, 목소리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표정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놀람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은
우리 문화권을 초월해서 비슷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서비스 직무에서는 첫 번째, 미소가 고객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달라 보이는 것이 이 시선입니다. 적절한 아이 컨택, 즉 눈맞춤은 신뢰와 관심을 의미하지만 지나치게 피하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을 응시하게 되면 불안함이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몸짓과 제스처입니다. 손짓이나 팔의 움직임, 그리고 고개 끄덕임 등은 이러한 말의 의미를 보완하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적절한 이러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면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거나 이러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방어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간거리입니다. 사람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도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너무 멀면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 있죠. 특히 문화에 따라서 적절한 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목소리 요소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을 우리는 목소리 요소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의 속도, 톤, 크기, 억양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부드러운 톤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딱딱한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보조적인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언어를 보완하고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즉,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단순히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과 표정을 함께 사용하면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밑줄을 긋는 동작을 하거나 목소리 톤을 낮추고 천천히 강조해서 말한다면 학생들은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표정한 얼굴이나 단조로운 목소리, 아무런 제스처 없이 말을 한다면 학생들은 그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언어적인 요소는 말의 의미를 강화하고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표정과 행동으로 감정을 더 진솔하게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얼굴이 굳어있고 눈을 피하거나 그리고 한숨을 쉰다면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사실은 힘들구나 라고 속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밝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인다면 고객은 진심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표정 없이 몸이 건조하게 말하게 된다면 같은 말이라도 형식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의 진정성과 깊이를 전달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다. 친근한 미소나 고개 끄덕임은 관계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고 반대로 무표정이나 시선 회피는 거리감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능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언어적 행동은 상대방의 심리적 거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히 눈을 맞추며 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근감과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팔짱을 끼고 시선을 피하고 몸을 뒤로 젖히고 있다면 나에게 관심이 없나? 아, 굉장히 불편해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팀 프로젝트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팀 프로젝트나 조직 생활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태도나 그리고 몸을 상대방 쪽으로 기울이는 이러한 자세가 비언어적 이러한 행동들이 신뢰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신뢰를 형성하거나 깨뜨리는 기능.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뢰가 생기고 불일치할 때는 신뢰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능은 신뢰를 형성하거나 깨트리는 기능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말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을 피하거나 그리고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나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떨린다면 면접관은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가 즉 믿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눈을 맞추고 안정된 자세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하게 된다면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훨씬 더 신뢰감 있게 느껴집니다.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신뢰가 쌓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꼭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무관심한 표정과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상대방은 그 약속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이러한 요소들은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거나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보다 표정과 태도, 시선과 같은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서 더 많은 의미를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있을 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다면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면서 대화를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휴대폰을 보거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팔짱을 끼고 있다면 상대방은 약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서비스 상황에서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항공 서비스에서 직원이 고개를 응대할 때 밝은 미소와 바른 자세, 눈을 맞추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고객은 환영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표정한 얼굴로 고객을 보지 않고 응대를 하게 된다면 고객은 불친절하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 상황에서는 말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접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상황에서도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원자가 자신의 강점을 설명할 때 또렷한 시선과 안정된 자세,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함께 보여준다면 면접관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선을 피하거나 몸을 계속 움직이고 불안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면접에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이러한 전달 방식이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직과 팀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나 팀 활동에서도 이러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회의 중에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해주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발표자는 어떠한 존중받는 느낌을 느끼게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시계를 보고 자주 보거나 무표정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발표자는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팀 전체의 분위기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인 태도는 조직 내의 관계와 협력의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는 눈을 맞추는 것이 자신감과 신뢰의 표현이지만 또 다른 문화에서는 이를 부담스럽거나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개를 끄덕이는 이러한 행동 역시 문화에 따라서 동의가 아닌 단순한 경청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한 환경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을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단순의 말의 이러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관계, 그리고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표정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인식되는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말을 했는가에 집중을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은 그 말보다 어떤 표정과 태도로 전달을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적절한 미소와 함께 전달되면 친절하게 느껴지고 무표정으로 전달하게 되면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보조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신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면접 상황이나 서비스 상황,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말보다는 먼저 전달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태도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더 믿는다. 이제부터 무엇을 말할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까지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한번 점검해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첫인상과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